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10월 15일 목요일, 지금 현재 지금 오후 4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시장 약간 좀 이상했죠. 현재 전반도 약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했던 건데요. 생각보다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가깝게 이 정도면 뭐 꽤나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낙폭이 좀 깊어졌고 분위기도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시장 내 또는 외부적으로 특별한 악재가 돌출된 곳은 전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심리적 차원에서 가볍게 이제 밀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면 가볍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과 관련돼서 약간 걱정한 측면도 좀 있었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하단에 코스피 일봉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동그라미가 그려진 부분, 산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세 개가 있으니까 삼산 형태다 해서 영어로 얘기하자면 헤드 앤드 숄더형, 어깨 머리 어깨형이다 하는 건데요. 이런 모습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이 차 화면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 옆으로 놓은 직사각형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그런 모습이 나와서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시장이 아주 망가진 적이 있었던 건데요. 네, 외형적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약간은 닮아 있어서 그냥 찜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리는 뭐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약간 기분만 조금 나쁜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뭐 시장 흐름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변화 정도에 불과하다는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을 이끄는 금융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적당히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부터는 빠르면 뭐 다음 주 중에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늦어도 10월 말 정도나 또는 11월 달 초 미국 대선이 있죠. 그것과 관련돼서 더욱더 그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꽤나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깃들이 보다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이른바 에너지 비축 단계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결론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조정은 더 탄력도로 올라가기 위한 일부 후퇴하는 그런 장세다 하는 관점에서 자,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란 말이 있죠. 그런 표현보다도 더 강한 3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의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 내용을 좀 일단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점을 통해서 보다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지에 대한 윤곽도 그러한 시장 판단과 함께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한 내용은 뭐 그것도 그거지만 오늘 시장을 보면 제가 그동안 약간 강조했던 종목들이 부분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강조드렸던 현대차의 대변심과 관련돼서 단타로 현대글로비스를 해보자 했던 건데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무난하다 했던 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간이라도 올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도 또한 그래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 관련돼서 즉 정의선 체제가 된 다음 이 정의선 신임 회장이 주창하는 개념이 있죠. 이른바 모빌리티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대한 꿈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야, 현대차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롭게 거듭나는 초입 단계, 즉 정의선 체제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서 짤막하게나마 그 개념을 핵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3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개념이 대체 어떤 것이 배경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경제신문 아침신문 조간신문에 한투증권에서 했다고 하는데 PDR 꿈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을 뜻하는 것입니다. PER은 실적 대비 현재 주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꿈에 비해서 현재 주가 순위 얼마나 될 것이냐 한 신조어죠.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한투증권에서 내놨습니다. PDR 계산법이다. 새로운 PDR 계산법이다 해서 예를 들은 것이 LG화학, 하필이면 LG화학을 또 들어놨어요. 0.7배를 계산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CATL이나 또는 삼성 SDI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결론까지 내면서 PDR 계산법을 내놨는데요. 이점과 관련돼서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순서를 밟아서 말씀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서비스와 관련돼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보고 계신 우우 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는 말씀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자, 미국의 부양책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희승 장관은 아예 노골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블루 웨이브라고 하죠. 파란 물결이 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과 관련돼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책 공약과 관련돼서 환경 관련주, 신에너지 관련주들이 부상되고 있다 하는 것, 그것을 블루 웨이브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 정책 수혜, 그것도 상당히 강력한 정책 수혜 대상으로 전기차와 태양광, 이 두 섹터가 강하게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블루 웨이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와 태양광.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이고요. 전기차는 LG화학으로 보고 있는데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최근에 악재를 만나서 다소 좀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점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빅히트가 상장을 했습니다만은 상호처럼 빅히트 치지는 못했죠. 이른바 따상이 대정체에 나왔지만 그 따상이 깨지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1% 정도로, 4% 정도로 마감이 됐네요. 현재 보호기준 차트가 바로, 현재 오늘 상장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봉 차트입니다. 원래 거의 뭐 점상학과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음봉이 떨어져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와 관련돼서 공모가와 관련된 버블이 좀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투자 심리가 다소 지금 위축된 측면도 좀 있는 그런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참고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정의선 체제인데요. 자, 앞서서 얘기했듯이 글로비스가 부각이 됐어요. 정의선 체제에서 현재 글로비스가 부각된 이유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일단 정의선 신임 회장이 글로비스 지분을 제법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계열사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23.3%를 갖고 있다는 것, 차세대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부각되고요. 또 수소 공급 시스템을 맡기로 했죠. 수소 공급 차세대 그 연료 전지 수소차와 관련돼서 현재 이 글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또 중고차 시장, 현재는 현대차가 진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고차 부분을 글로비스가 맡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점차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정의선 신임 회장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글로비스가 이렇게 부각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정의선 신임 회장이 항상 공식적 자료에서 주창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알아두자는 거죠. 이른바 모빌리티. 자,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 이상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핵심, 3대 핵심 개념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째는 그 모빌리티라는 개념에는 차세대 운송수단이 들어간다는 거죠. 당연히 전기차. 그리고 FCEV는 수소 연료 전지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 연료 전기차. 그리고 세 번째는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까지
섭렵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생산의 혁명입니다. 생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 시리즈 같은 경우는 모두 eGMP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전기차 시대 또는 수소차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와 관련된 부품이나 장비는 보다 간단해지고요. 보다 규격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용 플랫폼을 넘어 아마 웬만한 차종에 모두 쓸 수 있는 통용 플랫폼으로 발전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대량 생산과 상당히 그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혁명이 진행된다. 그 중에 이미 출발을 했죠. 대표적인 것이 eGMP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이고요. 생산의 혁명이라는 개념이고요. 세 번째, 이게 궁극적입니다. 공간의 혁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또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자동차의 내부에 그런 공간은 이동을 위한 수단의 개념으로만 있었다는 건데요. 향후에는 즉 완전 자율주행이 됐을 때에는 그 공간이 그러한 이동에 필요한 그런 공간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향유, 어떤 문화 콘텐츠를 즐긴다든가 하는 그런 향유 및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즉 새로운 생활 공간이 된다는 개념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단순히 이동하는 수단으로 그치지 않고 미래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담는 어떤 개념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세대 운송수단, 생산의 혁명, 공간의 혁명을 아우르는 뜻이 담겨져 있고 그러한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이끌고 있는 현재 그 주장이 바로 정의선 현대차 그룹의 신임 회장이다 하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이 사람이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또 상당 부분 성과를 냈고 또 상당 부분 설득력 있고 증빙이 되는 그러한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이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은 AD, 자율주행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와 관련된 가장 강력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현대차가 되겠지만 못지않거나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소지가 있는 것은 현대모비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탄력이 약간 덜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강조드렸던 거고요. 현대모비스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빼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넘어가죠. 삼보전지를 위한 일부 후퇴다 하는 건데요. 일단 최근에 조정 그 배경을 보면 뭐 별거 없죠. 미국 경기 부양책이 교착 상태에 이르고 있다. 사실 그건 민주당의 정치적 전략입니다.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지금 당장 착수하는 것보다 타결하는 것보다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미국 대선 불확실성, 특히 조 바이든은 민주당 진영의 후보자이므로 반시장적인 스탠스가 좀 있다는 것이 부담으로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동학개미들이 심리적으로 다소 좀 위축된 측면이 좀 있어요. 개인들이 말이죠. 대지 요건 강화든 계절적인 측면, 또 주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돼서 그렇다는 건데 이것도 아주 심각한 것은 전혀 아니죠. 중간에 과도기적 과정 속에 나오는 심리적 위축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또 최근 들어서 현재 시장에 특히 수급과 관련된 매수 주체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 있었죠. 일반 개인들이 아직까지 10월 들어서는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변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배경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다는 건데 이 조정 그 내용에 하나도 시장을 크게 위협하는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분히 기술적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 바이든의 현재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죠. 뭐 법인세를 올린다든가 또는 금융규제를 강화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건 악재이긴 하지만 지금 금융정책, 거시적 환경적으로 봤을 때 보다 적극적이거든요.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고 보다 적극적인 어떤 확장책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진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중장기적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악재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통상 문제. 중국과 이 사람도 못지않게 중국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중국과 관련돼서 기술 장벽을 친다든가 하는 것 등은 트럼프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통상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통상 쪽, 관세 쪽은 아마 상대 완화될 소지가 높고 그랬을 때 통상이 경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글로벌 전체 어, 경제도 상당한 아무래도 교역량이 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글로벌 회복 동력이 상당히 강해질 소지가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 바이든 시대를 맞이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그거 실현되기 전에 이미 그런 개념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국내 시장도 그와 관련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측면이 높아요. 하여간 또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말이죠. 이건 차트를 한번 말씀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도 보면 그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요 상장사의 실적이 결코 나쁘지가 않죠. 작년 동기 대비 최소한 20% 정도, 작년 동기라고 하면 코로나가 발발되기 전이니까 정상적인 상황일 때보다 지금의 도도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명분과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거고요. 또 내년부터는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반도체 디램 가격이 최근 4개월 동안 고정거래가가 내려왔지만 내년부터 좋아질 소지 상당히 높고 그때부터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다는 전망이 강력히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높아요. 그런 측면. 그리고 수급상 기관들이 지난 8월달까지 줄기차게 초대규모로 매도했던 그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그 위상, 그들의 스탠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매도를 안 하거나 부분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분명한 스탠스 전환이죠. 그리고 뭔가 뚜렷한 모멘텀 또는 뚜렷한 시기를 만났을 때는 아예 노골적으로 매수할 소지가 상당히 커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즉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순매수한다고 해서 동학개미들이 일방적으로 순매도하지도 않을 겁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간헐적이나마 시장에 동참하는 즉 순매수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일 것이기에 전체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매수가 훨씬 세진 지난 3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일반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구도가 됐지만 앞으로의 구도는 현재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국인 기관 주도를 하고 간헐적으로 일반 개인들도 시장에 참여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에 따라 시장에 달궈지는 상황에 제법 많이 나올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미국 대선 전후, 특히 미국 대선 이후에는 거의 뭐 정해진 공식입니다. 허니문 랠리라고 하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수준이 거의 정석처럼 공식처럼 나옵니다. 공식처럼 허니문 랠리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간 정황들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지수만 잠깐 밀리고 분위기만 다소 다운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탄력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에너지 비축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책 수요 대상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광이다. 우리 태양광에서는 하나솔루션이 대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하나솔루션은 그래서 지금도 매수해요. 지금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앞에서 얘기했던 현대모비스하고요. 하나솔루션, 글로비스를 지금 들어가기엔 다소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매수한다면 현대모비스 그리고 하나솔루션 쪽에 어느 정도 비중을 할당해서 보실 필요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얘기를 좀 해보죠. 들으실 분만 들으십시오. 뭐 PER, PBR 이런 개념을 아시는 분만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R이라고 하는 것은 PER이라고 하는 주가 보니까 그, 주가 이익 비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주가 이익 비율이라는 그 PER 개념을 확장해서 적용한 개념입니다. 주가를 꿈의 크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꿈의 크기를 어떻게 잽니까? 어쨌든 꿈의 크기로 나눠서 그것을 수치화한다는 그런 계산인데 사실은 이제 일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은 뭐 PER, PBR이 워낙에 높으니까 또는 측정이 안 되는 종목들 주가는 막 디립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종목을 위해서 꿈의 크기로 현재 주가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그냥 개념상으로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건데 이것을 아마 한투증권에서는 좀 응용을 해서 현재 계산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 또 공식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DR, 주가를 꿈의 크기로 나눈다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계산을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전체 시총, 해당 종목의 시총이죠. 전체 지금 시총이 아니고 해당 종목의 시총을 그 종목, 그 업체가 속해 있는 어, 그 분야의 전체 시장 규모에다가 그 업체가 그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곱합니다. 사실은 약간 좀 어렵게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총을 그쪽 분야의 매출로 나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총 10조짜리인데 그 시장에서의 그 업체의 매출이 5조 정도 된다고 한다면 10 나누기 5 해서 2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 한도증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기본적으로 한 1 정도 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이제 LG화학인데요. 배터리 부분만 씁니다. 배터리 부분의 시총은 약 39조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약간 좀 높게 책정을 했네요. 39조 정도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39조를 그리고 62조 원 해당 부분에 현재 매출 여기서 62조란 매출 현재 10조도 안 되는데 62조를 잡아놨으니 향후 5년 후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5년 후 한 62조 정도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LG화학의 PDR은 꿈에 비해서 현재 시총은 0.7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0.7배. 그런데 이것을 타사랑도 비교를 했어요. 삼성 S사는 1.1배. 꿈보다 현재 주가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CAT는 더 높아요. 꿈이 있고 그 꿈보다 현재 주가가 1.7배나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굳이 뭐 PDR까지 따질 필요 없이 그냥 PER이나 PBR만 봐도 현재 LG화학이 삼성 SDI나 CATL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뻔하다는 건데 굳이 또 PDR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좀 해놨네요. 근데 문제가 좀 있네요. 일단 뭡니까 그 해당 시장에서 그 업체가 차지하는 매출을 분모에 갖다 놨는데요. 미래가 잘 반영되어 있지 않고 너무 또 추상적입니다. 그 당시 즉 그 5년 후에 시장 예상 규모 및 그때 예상 시장 점유율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미래를 반영한 측면이 있지만 완벽하지가 않죠. 또 이러한 모습은 어, 그전 20년 전에 한참 닷컴 버블이 있을 때 그 닷컴 버블의 주인공이었던 그런 그 성장주들이 매출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 주가는 드립도 올라가니까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들이 몇 개 있습니다. PSR, 매출 대비 현재 시총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것도 모자라서 PER을 또 매년 성장률이 40%라고 한다면 40%로 40으로 나눠서 PEG라는 개념을 만드는 바 있었고요. 그것까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나왔을 때 그때가 상투였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억지로 그들 주가가 PER이 높고 PBR이 높은 것을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는, 옹호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고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억지로 정당화시키는 모습이 나왔고 그랬을 때가 대상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억지로 현재 삼성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PER이 180배인데요. 그것을 억지로 이렇기 때문에 PDR이 낮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설명한다면 그게 그렇게 썩 좋은 현상 같지는 않아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바이오 부분은 이 PDR, 얘네들이 얘기하는 PDR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매출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시장 점유율도 아예 없으니 현재 이 자체로 설명이 안 되죠. 따라서 바이오나 기타 다른 성장주들은 매출이나 기술력만 있고 실적도 없는 이런 데는 기술력이나 성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측정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개념상으로만 접근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업체가 현재 약간 뭐랄까요? 그 세부적인 실수라기보다는 세부적인 저와의 시각 차이는 이런 데 좀 있습니다. LG화학 내 배터리 사업 부분의 가치 비중을 85.8%로 책정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높게 친다 하더라도 배터리 부분이 4대 6 정도로 배터리 부분이 칠 수는 있어도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본다면 거꾸로 배터리가 4, 그리고 기본 그 화학 부분, 석유화학 부분 및 석유화학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이오도 있고요. 팜암동도 있고 정보 전자 소재 쪽도 있습니다. 매출로만 따지면은 거의 60%가 되고 다른 매출까지 거의 80%, 70%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지금 현재 배터리 부분 아직 분사되기 전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가치가 전체 가치의 거의 86%나 된다라고 하는 책정은 상당히 지나치다. 아무리 양보한다 하더라도 4대 6 정도로까지 양보할 수 있어도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좀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령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 외에 본업가치, 즉 석유화학 부분의 가치를 비교하려면 롯데케미칼의 시총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 롯데케미칼은 시총이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LG화학이 지금 석유화학 부분의 적용 부분이 범위가 훨씬 넓고요. 매출도 많습니다. 실적도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LG화학의 배경에는 LG전자 등의 전자업체가 또 배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케미칼 시총이 거의 2배 정도의 가치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현재 롯데케미칼이 갖지 못하고 있는 바이오 부분이 있고 또 팜한농, 비료나 또는 제초제 같은 농약 부분이 좀 있다. 이것도 무시하지 못할 가치가 있는 부분. 적어도 이것만 따져 3, 4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8조 곱하기 2배, 16조에다가 바이오, 팜한농 다 합치면 4조 정도 돼서 그쪽 부분은 최소 20조 정도 볼 수 있고 20조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시총 45조 원에 대략 한 60%까지는 안 됩니다. 55% 정도, 45%네. 45% 정도 됩니다. 아무리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40% 정도까지는 봐줄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14.2%입니까? 그 정도로까지 현재 본업 가치가 낮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약간 좀 어렵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난해하게. 어,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결론상 말씀드리면 PDR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간 흥미거리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아마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LG화학이 1만 원, 주당 1만 원 배당한다는 것.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1만 원이라고 한다면 대략적 퍼센티지로 봤을 때 1.4% 내지 1.5% 정도 시가 배당률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연간 배당이 아니라 뭐 분기 배당이나 또 반기 배당 정도로 봤을 때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도 근 2.5% 이상 되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배당을 늘린다는 것이 반드시 호재는 아닙니다. 주주 친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에 분명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일부 잠식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부담의 측면도 있어서 그 점까지 고려한다면 호주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부분은 일시적인 주주를 달리기 위한 LG화학 나름의 구충에 의해서 나온 호재에 불과하다. 일회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자 오늘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